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운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흉신인 겁재, 상관, 편관, 편인운을 말하지요. 그 중에서도 편관운이 들어올 때는 무관심보다는 긴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므로 찬찬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지요. 편관이 천간에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지지에도 있다면 더욱더 힘들다고 보게 됩니다. 편관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데요. 편관을 해결하는 것은 식상과 인성이지요. 편관을 식상이나 인성으로 제어하면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사주가 됩니다. 편관은 재화됐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풀기에는 상당한 힘이 들지요. 편관이 오는데 재화를 하지 못한다면 편관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편관은 식상으로 해야 빠르게 재화되는 것이고, 인성으로 화하는 것은 편관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니 마음 수양을 하는 것이며, 또 겁재가 편관을 합하는 재화 방법은 일간의 어려움을 주변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양인합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누가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빚을 갚아주기도 하지요. 편관을 해결하게 되면 역경을 견딘 후에 빛을 보게 되고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편관에 재성이 있어 재생살이 되면 그냥 편관만 있을 때보다 더욱 힘들게 되지요. 또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서 재생살이 되면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편관을 식신으로 제화하고 있는데 재성이 오면 식신재살이 되지 않고 식신생재나 재생살이 되므로 편관의 흉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관성이 강하면 프라이드도 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편관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서 명주가 사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요. 월지는 부모, 형제, 가정, 사회적인 환경이므로 이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관성은 직장이며 남자도 되지요. 편관이 있으면 나쁜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나쁜 남자를 좋아하게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기도 합니다. 관살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면 관살이 조직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좋고, 관살이 강하면 큰 조직을 말하는데요. 그 조직이 힘든 일을 하는 조직이거나 하는 일도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이 너무 강하면 자신의 행동을 인성에 의탁해야 하는데요.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지요. 제대로 된 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식상이나 겁재 또는 인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상으로 관살을 제압하든지 겁재로 합살을 하든지 인성으로 살인 상생해야 합니다. 살이 강하면 몸이 아프고 지병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또 살이 강하면 자존심이 강해 별일 아닌 것에도 소심해서 열을 받는데요.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거나 기도나 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편관이 관으로 작용하면 쫓는 사람, 법 집행자, 의약사, 부조리를 쫓는 사람이고, 재화되지 않는 편관은 쫓기는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며, 재화되면 관을 부리는 사람이 됩니다. 식신으로 제어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이고, 상관으로 제어하면 컨설팅이나 기자, 변호사 등 말로 하는 직업입니다. 편관이 관으로 작용하면 첫인상이 강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말투도 신문하는 듯 하는데요. 식신제사라면 검사, 상관 합살은 변호사 등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로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관제구설 등으로 소송이 걸렸을 때 승소를 하려면 사주에 대항력이 있어야 하지요. 사주에서의 대항력은 관성으로 보는데요.
이 관성이 힘에 있어서 비겁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성이 과다한 사주는 관을 설기시켜 문서에 문제가 발생하고 도장을 잘못 찍어서 서류가 포기되거나 타인에 의해 일의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과다하여 생긴 관재수는 재성으로 조절해 줘야 하는데 재성이 강하면 재성월에도 해결이 가능하고 사주 형태에 따라 인성으로 인한 관재수가 다른데요. 특허 도용이나 정보 유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인성이 과다해서 관성이 설계되고 식상이 인성의 극을 받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는 비겁이 식상을 보호해줘야 소송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비겁이 재성을 극하게 되면 배상비에 비해 소송비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재성이 강한 관살을 생하는 재성살이 되면 당하고 묶이고 받을 돈을 못 받는 등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고, 재성이 사주에 필요한 인성을 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재성이 강해 약한 살을 생하게 되면 기부금을 내는 것이고 못난 남편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며, 살 운이 오면 좋지 않은 일에 돈을 투자하게 되고 여자는 재생살 운에 남자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또 살이 약한데 식상이 강하면 정관을 치는 것과 같아서 원수가 되어 이별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천간에서 벌어지면 깨끗하게 이혼하게 됩니다. 소송이 걸리면 인성운에는 민사소송이고 상관운에는 형사소송이며 재성운에는 돈이 묶이게 되지요. 원국에 관성이 없고 상관이 있는데 관성운이 왔을 때 상관이 관성을 건드리게 되면 관제구설과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6월에 태어난 갑신일주 남명으로 관이 많은 사주에서 신축년 세운 풀이를 해보지요. 연간에 경금칠살이 투해 겁재와 합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지지는 정편관이 혼잡된 사주인데요. 관살이 많은 사주이므로 통관이 되는 인성이나 제사를 해주는 식상이 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축년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운으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축토 정제운이 오면 관운이 살아나게 되죠. 여기서 관운이 살아난다는 것은 토생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축해서 금을 키워놔서도 아닙니다. 만일 직장인이라면 실력 발휘가 될 수 있고 또 문서 계약이나 자식운도 있을 수 있지요. 천간은 당연히 정관운이 와서 겁재를 제압했으므로 나쁘지는 않을 텐데요. 이 사주를 종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일반격으로 보나 종격으로 보나 신축년은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월간의 겁재가 경금 편관과 합을 하는 부분은 나쁘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직장 사주이며 가능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좋고 또 부동산과도 인연이 있으므로 그쪽에도 신경을 쓰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